왜 더 좋은 노비가 되려고 하세요? 퇴사 준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누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들이 꼭 퇴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 관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5년차 직장인이고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회사가 일단 장단점은 다른 회사에 비해 복지가 좋고 시설도 좋고 칼퇴가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 회사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밀려나면 당연히 승진도 밀려나고 후배들보다도 승진이 미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퇴사하라고 하시는 거. 아,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꿈나무님 영상을 정주행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하라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네. 그게 어떤 뜻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회초년생에 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퇴사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계발은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자기계발을 뜻합니다. 토익 시험 이런 거? 네, 맞아요. 토익 시험, 뭐 자격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스펙을 쌓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물론 그 영어 공부 자체만 보면은 되게 좋은 자기계발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퇴사 준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준비가 갖춰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것을 뜻하죠. 이 말은 더 큰 회사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노비가 되려고 하세요? 아, 약간 그거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좋은 노비가 되는 느낌. 네, 더 좋은 대감집 노비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대감집 노비가 될 바에는 대감이 되라. 똑같이 노력할 거면 노비보다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퇴사 준비가 일단 갖춰지면은 그때 돼서 퇴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데, 퇴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귀한 내 시간을 월급이라는 명목 하에 헐값에 다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퇴사 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퇴사 준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목표 세우기, 두 번째는 나만의 총 만들기, 세 번째는 무기 사용하기, 네 번째는 총알 만들기, 다섯 번째는 노동 없는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드리자면 크고 디테일하게 세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커야지 움직이게 돼. 왜냐면 내가 그게 진짜 갖고 싶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게 시작하시거든요. 뭐 5천만 원 모으기? 그 전에 뭐 1,000만 원 모으자. 아니면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좀 처음부터 이제 100억 모으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0억 모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더 맞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꼭 하고 싶은 말은 내 그릇을 한정 짓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내 그릇은 이 정도야. 아, 내가 어떻게 100억 부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크게 정하고 나중에 목표는 수정해도 되거든요.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돼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럼 그때 돼서 수정해도 되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크고 디테일하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지라고 그럼 해보자. 여행을 갈 거야. 나 세계 여행을 떠날 거야. 이렇게 먼저 목표를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세계 여행 중에 어디를 갈 건지 정하고, 방콕을 가려고 정했어. 그럼 방콕을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정하고, 그 얼마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빠졌는데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까? 그러니까 방콕에 갈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행을 27살에 갈 거야. 맞아요. 거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네네네. 네, 두 번째 총은 어떻게 만드는 거였죠? 세상에는 되게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블로거 같은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과 같은 돈을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부동산 같은 것은 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총알이 있기 때문에 이 총알을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 자신 있는 걸 선택해서 나만의 총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기를 사용하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총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거든요. 일단은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총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잘 작동
작동이 되는지 반드시 사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부동산이면 내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네. 그럼 그게 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총을 쏴야죠. 어떻게 쏴? 그 내가 모은 3천만 원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기관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총일 수도 있어. 근데도 일단 그냥 쏘라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은 거죠. 주식도 내가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그걸 사용해야지 이게 새 총인지 기관총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총알 만들기. 총을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총알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건데요. 그치. 이때 부업을 하는 거예요. 월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총알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동원에서는 많은 총알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총알만 진짜 많아요. 네. 무기가 총알만- 없어. 총알만 쌓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알을 만들고 네. 제 채널에서는 총을 만드는 게 어떨까. 아, 네. 이런 테크트리를 타고 네. 너무 좋네요.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직장 다니시는 거 네. 포함해서 여태까지 돈 벌기 위해서 해봤던 어떤 투자나 재테크, 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23살 끝자락에 거의 입사를 했고 이제 24살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시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월급에는 딱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물건이 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쿠팡에도 입점을 했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된다는 거는 그냥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는 언제 했어요? 유튜브도 작년 8월에. 26살에. 네네네. 26살 주식 많이 사고 싶었나 보네. 그러면은 5번째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노동 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예요.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 없는입니다. 가령 월세라든가 배당금이 있겠죠.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의 공통점은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누돈. 그럼 꿈나무님의 퇴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35살에 순자산 20억에 월 500만 원의 노동 없는 현금 현금 흐름이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살로 줄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35살은 내가 너무 내 자신을 과소평가했어. 이러면서 네. 30살로 낮췄는데 지금 약간 과대평가한 느낌이. 아, 전 총알만 만들어가지고요. 쏘지 네. 않으셨으니까. 쏘질 않아가지고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흐름을. 그리고 이게 제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냥 퇴사 목표일 뿐입니다. 은퇴를 위해서는 이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겠다고. 제 최종 목표는 100억 자산가입니다. 100억 부자는 몇 살까지 될 거예요? 40살 전에는 꼭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좀 진하게 지내야겠다. 그때까지만요? 우리 만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때는. 아니에요. 왜 우리도 그때 비슷한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럼요. 닉네임 하나씩 정하자 지금. 나는 꿈언니의 100억 부자 제일 아, 네? 얘 나무잖아. 네. 언니로? 언니 할게요. 그러면 큰손이의 아파트 10채 사기. 오, 좋아. 괜찮아. 몇 살까지? 저는 32살까지 2채 살 거고요. 40까지 10채 살 거예요. 자꾸 눈치 보면서. 맞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는요, 네. 32살까지 2채 살 거고, 40 전까지 10채를 살 거예요. 저는 50대에 100억 부자 꿈언니 될게요. 모두 화이팅! 화이팅.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면은 회사원 또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다시 또 회사원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게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점은 일단 회사원 되자마자 바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산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남는 시간 그런 걸 따로 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여유치 않을 것 같은데 좀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 되게 못하는 편이에요. 이번 주에 뭐뭐 해야겠다. 오늘은 뭐뭐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는 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가장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목표는 100만 유튜버가 아니라 100억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일주일 영상 너무
독자더라고요. 그거 대단하신 건데.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영상 33개 만드셨더라고요. 구독자가 근데도 5만 명 이상이에요. 그만큼 네. 기다리고 계신 거지. 아, 죄송해요. 구독자분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빨리 감사합니다.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나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례차례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두 분처럼 칼같이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짠손님은 어때요? 어떻게 일 처리를 하세요? 보통? 저는 제가 안 해야 될 거를 쳐내요. 해야 될 일을 다 쓰고 네. 그거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일이 중간중간 계속 오잖아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핸드폰도 1시인가 2시인가 그때까지 방해금지 모드예요. 전화 안 받아요. 저는 그때까지. 왜냐면 자꾸 일이 흩어지니까. 저는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시간별로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좀 적어놔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날에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 하고 머릿속에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생각하고 안 할 것들을 쳐내죠. 안 중요한 거를 쳐내죠. 그러면 20대면은 네. 솔직히 주변에 친구들이 부동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맞아요.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거 어떻게 참아요?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 얘기할 때 그냥 꿀먹은 벙어리였고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잠깐일 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직장인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회사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월급은 시드일 뿐입니다. 노동에 의미부여하지 말고 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꿀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도 보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